안녕하십니까, 호수기 선생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6번에서 10번까지의 내용입니다. 6번에서 10번까지 내용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6번 문제. 6번 문제는 또 함수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함수 값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면 F5 값하고 F-1, F5 플러스 F-1인데, 지금 함수 fx가 두 가지씩 있잖아요. 하나가 뭐예요? 2x 빼기 1. 여기 보면 x가 1보다 크다. 얘는 x가 1보다 작다.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구간이. 그러면 이 여기 봐봐. f에 5라고 적혀 있는데 이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x예요. x. x가 5란 얘기는 1보다 큰 쪽이니까 위에 있는 식에 대입해야 돼요. 이 식은 2x-1 자리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f의 -1은 여기 지금 봐봐. x가 -1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 보니까 1보다 작은 쪽에 x가 -x잖아요. -x 이 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함수 값이 나옵니다. 얘 값은 어려운 거 아니죠? 빼면 9가 되겠고요. 얘는 -1은 1이 되겠죠. 두 개를 더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최종적인 문제는 f의 5와 f의 -1을 더하는 게 문제였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1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6번 문제는 5번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함수에 관련해서 여러분 함수 해석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아가시는 거예요. 이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개념적 문제를 잘 파악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7번 문제 뭐가 나와 있나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x축과 접한다. 핵심 키워드가 나왔죠? x축과 접한다. 요겁니다. 2차 함수가, 자 볼게요. 함수라고 하면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x축과 접한다. 근데 최고차이 계수 봐. 양수잖아. 네, 양수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차 함수 그래프. x축과 접한다. x축과 접한다. 그럼 뭐야? 혹시 될까요?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습니다. 표지 형식으로 바꿨을 때 꼭지점 좌표를 이용할 수도 있고,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판별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편하신 걸로. 일단은 두 가지를 제가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문제. 첫 번째는 제 식을 바꿔보자. 표현식. 표현식 바꿔보겠습니다. 표현식 바꾸는 거 잘 할 줄 알죠? y는 x제곱이고, 예, 4x. 여기서 바꿔야 돼. 여기서 바꿔야 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 다음 뒤에 a 빼기 2가 있잖아요. 그죠? 예. 플러스 a 빼기 2. 여기 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요 식이 뭔 식이야?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위에 표현식이에요. x. 누구의 완전 제곱식이야?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식이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요 계산만 하면 되겠죠? a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2, a 빼기 6이잖아요. 이렇게 a 빼기 6. 그러니까 이거 뭐 x축과 접한다니까 y가 0인 거야, 이 점은. 이 점은 y가 0인 거니까 요 놈이 0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a 값이 얼마겠어? 6이야. 답이 나왔어요. 3.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x축과 접한다는 얘기는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용할 수 있냐면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판별식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비공식 쓰면 되겠죠? 네, 2로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죠. 반의 제곱하니까 4 마이너스 a 1이죠? c a 빼기 2 얘가 0이면 돼요.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입니다. x축과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네, 그래서 4-a 플러스 2 이꼴 0이니까 a는 6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걸 쓰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어떻게 문제도 상관없어요. 되겠습니까? 네. 8번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8번 문제. 집합 문제 또 나옵니다.
집합 문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집합 문제가 나옵니다. 자, 집합 문제. 여기 핵심 키워드는 뭘까? 저기 있네요. 뭐 얘는 집합에 A 뭐 원소, B 원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이런 것도 이제 해석만 좀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해석만 하시면. 이런 얘기죠. 집합 X는 A 집합의 원소를 반드시 갖고 B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겁니다. 이 X라는 집합은 A 집합에서 가지고 있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며 B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들어. 1, 2, 3은 반드시 X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B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니까 1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 한 가지, 2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 한 가지, 3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 한 가지예요. 각 원소들이 가지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건데 X라는 집합은 반드시 1하고 2하고 3을 원소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 거예요. 4는 포함되거나 말거나, 5는요 포함되거나 말거나, 6은요 포함되거나 말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얘네들은 다 곱해주시면 돼요. 답은 1, 1, 2, 2, 8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집합 X의 개수는 8가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요 얘기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원소들이 가지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같거나 말거나 또는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 2, 3은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다 한 가지. 4, 5, 6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같겠죠?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총 8개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 점 0,2와 원이 나옵니다. 네, 원과 관련된 얘기 같습니다. 점 P를 이은 선분 AP 길이의 최소값을 M. 점과 원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입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점이 있어요. 여기 점이 있고요. 여기 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이 있어요. 중심이 있겠죠. 이 위에 누가 돌아다니냐면 점 P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점 P가. 이때 원이 점 P 얘가 0,2인 점인데 이은 성분 AP 그 점 A라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점을 A라고 둘게요. 이때 성분의 AP의 길이 이 점이 A점이에요. 이 점 A라고 둬야 되는데 여기다가 제가 이 문제가 높아질 수도 있겠어요. 뭐 크게 풀리는 지장이 없지만 점 A라고 두겠습니다. 저 AP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예, 이렇게 보죠. A점이 0,2고 그 다음에 원이 있어요. 원 중심 좌표가 얘는 표준형식으로 나와 있잖아. 표준형식. 이게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나와 있습니다. 이때 P점을 생각해봐. AP의 길이인데 AP의 길이는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고 뭐 AP의 P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항상 이때 이게 움직이는 거니까 확실한 것은 뭐냐면 중심을 지났을 때 말해. 중심을 지났을 때. 이렇게. 그러면 왜냐면 원 중에 가장 긴 현이 뭐예요? 지름이잖아요. 원 중에 가장 긴 현이 지름이란 말이에요. 지름. 그러니까 P가 이렇게 계속 움직일 건데. 그럼 가장 멀리 봤을 때가 이 가장 길게 재. 어차피 얘와 얘는 정점이잖아요. 정해진 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P점이 여기 왔을 때. P점이 여기 왔을 때 이 길이가 최대가 될 것이며 P점이
여기 왔을 때 요 길이는 AP 길이는 최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최소 길이가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최대 길이가 되겠네. 해석됐나요? 왜? 원안에서 현이 가장 긴 현이 지름이니까 중심을 지났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 길이를 구해야 되냐면 자 봐봐. 중심을 제가 O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최대는 선분 OA 길이 플러스 반지름 선분 OA 길이 빼기 반지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요게 바로 뭔가 최대값이 되겠고 요게 뭐가 되는 거죠? 최소값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 됐네요. 그럼 우리 뭘 구하면 될까요? OA 길이를 구해야지. 두 점 사이 거리 선분 OA 구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표현할게요. 선분 OA 루트 두 점 사이 거리잖아요. 그죠? 2 빼기 0 식을 한번 적어드릴게요. 2 빼기 0이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빼면 아무 때려도 상관없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할게요. 그냥 이렇게 차를 구하면 돼요. 차를. 그럼 이 식은 루트 이렇게 되죠. 2 빼기 0이니까 2, 4 이렇게 나랑 플러스 하니까 4의 제곱 16 이렇게 되죠. 20이니까 얘는 얼마 됩니까? 2 루트 5 반지름 길이가 얼마예요? 이게 봐봐. 여기 5라고 하는 것은 R제곱이죠. R제곱. 여기서 R은 루트 5가 되겠어요. 됐죠? 따라서 최대값은 O의 길이가 2루트 4 2루트 5 플러스 루트 5 최소값은 2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얘는 3루트 5가 되겠다. 얘는 루트 5가 되겠죠. 얘 두 개 뭐하라? 더하라. 4루트 5가 답이네요.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요게 핵심이에요. 핵심.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봐봐. 지금 원위에 점이 있고 점과 이 P 사이 거리의 최대 최소는 반드시 중심과 한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대서 반지름을 더하느냐 반지름을 빼느냐 이게 최대 최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문제는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입니다. 자, 10번 문제가 명제 문제죠. 그죠? 명제 문제. 요거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요.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 0이 아니다 이면 x가 1이 아니다 아니다. 얘가 참이네. 이렇게 돼 있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2차 방정식이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은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최종적인 문제는 알파분의 베타. 베타분의 알파의 값이 얼마냐? 자, 문장을 줄이면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여기서 한번 보죠. 자, 먼저 여기서 누굴 찾아야 돼? A 값을 찾아야 여기 대입해서 두 근을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명제가 참이라고 그래야 돼. 지금 0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서 얘가 뭘 지금 이용해서 풀라는 얘기하면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그 대우가 참이에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 대우를 구하는 거죠. 대우 어떻게 구하죠? 앞뒤 자리 바꾸고 각각 부정하라는 거예요. 대우 어떻게 구한다고요? 앞뒤 자리 바꾸고 각각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x가 마이너스 x가 1이 아니다가 자리가 바뀌게 되니까 x가 1이다. 그거 부정해야 되죠. 아니다를 부정하면 2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x가 1이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은 뭐가 되는 거야?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딱 풀기 좋잖아, 그지? 그러니까 영재의 대우를 이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x에다 누구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하면 되죠. x에다 1을 대입해볼게요. x에 1을 대입하니까 a가 1 플러스 3일가 마이너스 4 이항 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4. a가 마이너스 4네요. 여기다 이제 집어넣죠. 그지? a가 마이너스 이 자리가 마이너스 4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2로 약분이 되잖아요. 이 식을 2로 약분 처리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죠? x제곱이고 마이너스 2x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두 근이 알파 베타야.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주어지면 뭐 직접 해를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과 계수의 관계를 기억하자. 그래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근과 계수의 관계를 기억하자. 두 근의 합 a분의 마이너스 b 되니까 2. 두 근의 곱 a분의 c가 되니까 3 이렇게 자. 다 했어요 이제. 자 얘는 지금 뭐 하면 돼요? 통분 알파 베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 식은 알파 베타분의 봐봐 합과 곱이 주어졌잖아. 제곱제곱이잖아. 식의 변형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다 알죠, 그죠? 예. 이거 식의 변형 알잖아. 중학교 때부터 하고 해, 그지?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제곱하게 되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여기 2알파 베타가 없으니까 여기 2알파 베타를 빼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알파 베타 값이 얼마네? 3. 예, 3.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2. 왜? 제곱하니까 4.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6.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는 거죠. 최종의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 아, 여기 있네요.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문장은 이 명제 문제 나무 요거고요. 나머지는 이거 2차 방정식과 관련된 근거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러니까 두 개가 두 단원이 지금 믹스된 거죠, 그죠? 이런 문제들은 좀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만 알아서 문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지? 원래 여러분 나중에 이제 수능 치고 이제 모의고사 연습 많이 할 건데 모의고사 문제는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주지 않죠. 가면 갈수록 두 가지나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괜찮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복습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